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람을 안 만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이지만 사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 디지털 노마드는 없습니다. 예, 노가다만 있을 뿐입니다. 일 년 미만 되신 초보분들께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라고 방향 한번 잡아주세요. 내 제품 갖고 시작해야 됩니까? 제조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탁해야 됩니까? 그래도 제일 나은 방법. 이게 사람마다 조금 자기가 쉽다고 하는 영역이 좀 다를 거거든요. 누구는 내 제품을 처음부터 만들어가지고 시작하는 게 쉬운 분들이 있고, 누구는 그냥 리셀이 쉬운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에 맞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라는 분야를 먼저 시작을 해보는 걸, 경험해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미래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오래 하고 싶은 분들은 내 제품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리셀을 하더라도 SEO라든지 네이버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쿠팡이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기본적인 것들은 좀 공부를 하면서 리셀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아, 리셀을 좀 하면은 그래도 많은 경험치가 쌓이나 보군요. 예, 그런 것도 좀 쌓이게 되고, 어떻게 판매를 하다 보면 상품 등록부터 해가지고 뭐 인터페이스라도 공부를 하고, 그 리셀이라도 어떻게 보면 리셀끼리의 경쟁이 있거든요. 거기서 잘 팔려고 하면 분명히 고민을 하게 돼요. 그 순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서 네이버 로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광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나중에 내 제품을 들어왔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내 제품 하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인 거죠. 리셀 자체는 사실 노출이 1번이거든요. 근데 내 제품 같은 경우는 노출보다 유입을 먼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 다른 경쟁 광고에서 내가 광고를 더 노출시키는 걸 우선순위 잡는데, 그거는 리셀이랑 좀 차이가 있고, 내 제품은 조금 더 폼이 많이 들어가는 게, 리셀은 사실 상세 페이지가 없어도 되거든요. 애초에 사람들이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품 사진 딱 하나 올려놓으면 팔리는데, 내 브랜드 제품은 애초에 이제 모르는 브랜드잖아요. 그거를 설명하는 데까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과 노력을 많이 써야 된다는 점, 그런 것도 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구매 대행이나 대량이나 뭐 리셀이나 초보분들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 중에도 그래도 월에 1,000만 원 매출 정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분들한테 그거 잘해라, 아니면 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대량 사입이랑 뭐 그런 걸로 위탁을 하셔가지고 매출 100억 찍으시는 분도 봤고 뭐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거는 그 분의 노하우가 응축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분들은 매출로 치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내면은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일단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은 뭐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이 인스타 광고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광고 같은 데서 보면은 이미 브랜딩이 된 제품을 또 광고를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거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팔리기 때문인데, 내가 그 나이키라든지 뭐 아디다스의 뭐 대표거나 뭐 그런 높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실상 리셀러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뭔가 쌓는다기보다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플랫폼의 한계를 부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제품이어야만, 내 자사몰이어야만 이 플랫폼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광고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내 제품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와서 설득을 시키고 구매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내가 프로세스를 갖출 수만 있으면은 어떤 제품이든지 다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스킬들을 갖추는 게 일단은 온라인 셀링에서 좀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은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 매출 1,000만 원으로 만족하실 거면 충분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쇼핑몰 하셨으면 엑시까지 하는 게 꿈꿔야 되는 이제 마인드이지 않나. 왜냐면 리셀로 1,000만 원 해가지고 사실 얼마나 순수익이 떨어지는지 저도 해봐서 아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제가 봤을 때 엑시 딱 한 다음에 한번 딱 큰 돈 버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카페나 사실 제가 만나는 분들이 계속 좀 고민하고 질문 주시는 건데, 정말 트래픽을 확보하고 있는 오픈마켓을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결국 내 사업장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자사몰을 키우느냐. 사실 어떤 분은 오픈마켓에 트래픽 활용하다가 자사몰 천천히 키워서 둘 다 양분하면 되지 않냐, 이런 게 있는데, 두 대표님 생각은
오픈마켓과 자사몰에 대한 어떤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비가 오면은 이제 담수가 산 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제일 꼭대기에 먼저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자사몰이어야 합니다. 자사몰에 이제 사람들이 고이면은 이것들이 이제 산 줄기를 타고 슈르륵 내려오는데 그게 오픈마켓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픈마켓 자체 내에서 뭐 내 브랜드 키워드가 아닌 그런 키워드로 이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체 광고를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사몰로 랜딩을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서 보고 뭐 쿠팡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G마켓에 이마트 포인트가 남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이제 살 수 있는 플랫폼을 결정시켜 주는 게 그냥 오픈마켓이고 원래 무조건 사게 만들어야 하는 곳은 자사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고객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상품을 팔면 어느 정도 팔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사몰 같은 경우는 내가 고객을 끌어와야 되는 그런 스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싯을 목표로 하는 대표님들이 계신다면 자사몰을 무조건 키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회원 수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가치들이 또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나 쿠팡 이런 오픈마켓도 다양하게 하겠지만 결국에는 자사몰로 가야지 내가 조금 더 이제 의존도를 떨어뜨리고 자유롭게 조금 하고 더 큰 마진과 나의 뭔가 성벽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저희 카페에서 많은 자사몰, 메타 광고를 유입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파른반장 대표님 얘기 많이 하시는데 대표님들 메타 광고를 하고 계신지 또 메타 광고에 대한 견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메타 광고를 하고 있고요. 메타 광고를 시작하게 된 지는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시작을 하게 된 이유가 더 큰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니즈와 원치 영역인데 니즈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내가 뭘 구매할지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검색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차피 네이버 자체에서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 내가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인스타나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광고에서 뜨는 이런 이미지 광고를 보고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소재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구매 자극 아니면 구매를 필요하게 만들어주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무조건 메타 광고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메타 광고는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자사몰로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메타 광고는 AI 이런 머신러닝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는 픽셀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학습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사몰로 넘어가야지 내가 메타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조금 볼륨을 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과 내시고 하시니까 대표님들이 혹시 권하고 싶은 카테고리나 그거에 대한 장단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뭐 어떤 뭐 건강 기능식품 그리고 뭐 화장품 뭐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이어트, 관절, 피부 이런 식으로도 또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레드오션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레드오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경쟁사가 많은 데가 저는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시장 규모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그런 시장 규모보다 한 100배는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금 어떤 업체가 월 3억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았을 때 그러면은 이 시장 규모는 뭐 300억 그 이상 뭐 3천억 이 정도까지도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지만 그 광고를 보고 필요를 느끼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잠재 구매자 잠재 고객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하면은 5천만 국민 모두가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카테고리거든요.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다이어트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대체 누가 있을까요? 많은 잠재 고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레드오션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김동욱 대표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좀 짧게 요약해가지고 이건 해라, 이건 안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안 해야 되는 거 말씀드리면 저는 저관여 상품 예를 들면 이제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쉽게 우리가 쿠팡이나 이런 데서 저관여로 이렇게 생활용품처럼 사는 물티슈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피해야 되냐면 브랜드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물티슈 브랜드 보고 구매하시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쿠팡에서 제일 싼 거 구매를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싸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려면 조금 고관여 상품을 해야 되는데, 고관여 상품을 어떤 걸 좀 해야 되냐 하면 저는 객단가가 높은 제품, 예를 들면 전자기기 아니면 가구 이런 걸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원가가 좀 싼 거, 그리고 재구매율이 좀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원가랑 이제 재구매가 높은 것들은 건강식품이랑 화장품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들 지금 사업하시면서 혹시 뭐 다들 아는 플랫폼도 있지만 혹시 판로 확장을 위해서 대표님들만의 뭐 추천하는 플랫폼? 뭐 예를 들어 토스도 있고 뭐 올웨이즈도 있고 많은데 혹시 추천하실 수 있는, 추천해주고 싶은 플랫폼 있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옥션이랑 지마켓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데 옥션이랑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를 하는데 이제 CPC랑 AI 뭐 그런 광고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서 뭔가 스스로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유튜브에 뭐 많은 영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진행하는데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지만, 그래도 뭐 가끔씩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뭐 구글 메일 이쪽으로 그 광고 대행사가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그 연락 오는 대행사가 실제로 대행을 해주는 업체인데 사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게 국내 매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광고비를 쓰면은 15%를 그 사람들이 커미션을 가져가지만 내가 쓰는 광고비의 15%를 가져가는 거라서 내가 직접적으로 대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추가적으로 더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그걸 맡겨버리게 되면은 광고비 누수가 생기게 되는데, 그 누수를 정확하게 1단위 이제 광고 진행되는 거를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쓰냐, 이거 나오지도 않는데 왜 이 돈이 이렇게 나가고 있냐, 이렇게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 나가면은 내가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대행을 해주면서 뭔가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마켓이랑 옥션을 아직 안 해보신 분이라면은 스스로 한번 공부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실제로 대행사를 찾거나 아니면 이메일 온 거에서 컨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제 올웨이즈가 핫하다고 해가지고 들어봤어요. 근데 올웨이즈가 왜 핫하냐면 올웨이즈가 싸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셨는지 신규 가입자가 늘어났어요. 다른 제품보다 좀 팀 구매가라고 해가지고 공동 구매 개념으로 좀 더 진짜 싸게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맘 들어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신기한 광고가 있어요. CPS 광고라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CPC 광고는 있지만 CPS 광고는 처음 들어보잖아요. 근데 CPC 광고는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돈이 나가는 건데, CPS 광고는 클릭을 했다고 돈이 나가지 않고 팔리면 돈이 나가요. 그래서 지금 10만 원을 우리가 광고비를 넣어놓은 지가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됐는데 지금 3만 원인가 4만 원밖에 쓰지 못했어요. 그만큼 광고비를 절약을 하면서 마진을 조금 챙겨갈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추가적으로 뭔가 매출을 내고 싶은 분은 올웨이즈 들어가셔가지고 CPS 광고 한번 해보는 걸 좀 추천해드립니다.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 등급을 잘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들은 지금 전업이신데 예전에 초보 때는 3잡까지 하셨잖아요. 포잡이었습니다. 포잡. 투잡과 전업에 대해서 각자 의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업했을 때는 좀 더 여기에다가 시간과 투자를 쓸 수 있다는 건 있지만, 만약에 이게 되지 않았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보험이 없다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매출이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전업을 그렇게 추천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이 사업을 작년 10월부터 전업을 했거든요. 한 8개월 동안 하면서 월 매출 1억이 넘었는데도 전업을 하지 못했던 거는 월 매출 1억이 단기성으로 그냥 나왔을 확률이 있다. 갑작스럽게 1억이 떨어지고 갑자기 내가 길바닥에 앉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고민이 불안이 있어가지고 전업을 못했던 거고, 그 전업에 확신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좀 보이고, 이런 순간 전업을 좀 선택하시고 그 전까지는 투잡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저도 작년 10월까지는 계속 포잡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틈나는 대로 진짜 시간을 쪼개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모험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업을 하다가 망해 본 적도 있고요. 투잡을 하면서 키워 나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선에 올랐을 때 그때 그만두고 전업으로 간 케이스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아는 형이랑 같이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제품 3개를 동시에 런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저희는 이제 전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아무런 인프라도 없고 판매 루트도 없고 그걸 만들어서 이제 쿠팡이랑 뭐 네이버 이런 쪽에 좀 올렸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뭐 한 3,000개 만든 것 중에서 한 200개 정도 팔고 나머지는 다 갖다 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보니까 빚이 한 몇 천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온라인 포기 안 하고 다시 투잡으로 돌아가면서 그때 이제 이다로 대표님 만나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또 이제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그때 투잡을 했던 게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업이라는 거는 돈이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으로 버는 돈은 또 사업으로 초기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뭔가 내 주머니에서 계속 챙기고 뭐 다른 뭐 여자친구랑 뭐 해외여행 가고 뭐 자동차 사버리고 리스 때리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업의 확장성에 제한이 걸리잖아요. 투잡을 하면서 그 투잡으로 내가 뭐 월 100만 원을 번다. 그럼 100만 원으로 그냥 인생을 맞춰버린 상태에서 사업으로 버는 돈은 그냥 계속 재투자. 그럼 이게 빵이 계속 커지는데 그 빵이 엄청 커져버리면은 뭐 당연히 100만 원으로 살았던 그 수준이 뭐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잡으로 시작을 할 거면은 1억이 됐을 때는 사실 100만 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돈이 아니게 되다 보니까 뭐 저는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이제 수준까지 갔으면은 투잡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럽니다. 솔직하게 이 사업을 10명이 한다고 하면 성공 확률을 몇 프로로 보시고 만약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10명 중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진짜 최소 10%에서 30%? 네, 좀 많게 잡으면 30%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월 매출 1억이 넘으면서 제가 매출을 잘 낸다는 것을 들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똑같이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이 진짜 10명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성공한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안 됐냐면 이제 저만큼 뭐 절실하고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좀 배제를 하면 그 약간 마케팅적 사고적인 측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소비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생산자의 마인드로서 조금 바꿔나가는 과정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고 소비자의 마음으로만 가게 된다면 이걸 생산자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팔 건지 설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나를 만들 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하는 것처럼 역발상을 좀 하는 사고력이 키워져야지 결국은 조금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선순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뭔가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도파민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뭔가 좀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 느끼는 사람들은 좀 빨리 그만두시더라고요. 성과가 안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매출 상승하는 것도 온라인의 묘미인데 침체되어 있는 시기를 버티지 못하면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다가 그만두시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도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해결이 돼야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이 해결이 안 되면 재미를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들을 잘 설정해두면 오래 가고 잘 못해두면은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인맥과 인프라, 성취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서 많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유튜브에 참고할 부분과 피해야 할 영상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참고해야 되는 영상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고민을 해봤는데 정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 100개 진짜 봤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막 상세 페이지 관련된 유튜브 이렇게 하고 뭐 진짜 마케팅 관련된 이야기 하고 SEO 뭐 가이드 이야기 하는 거 다 이제 영상을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유튜브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봐가지고 그게 정말 도움이 됐냐 했을 때는 한 10% 정도 됐던 것 같아가지고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고 실제 만약에 실전을 말하는 뭔가 유튜브 영상이 있다면 그거는 조금 제가 봐도 신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세부적으로 궁금해서 검색을 해서 뭔가 정보를 얻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던데 근데 그 이외의 거는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옥션이랑 G마켓 광고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유튜브를 찾는다. 그러면 검색어가 이제 G마켓 광고 설정 방법을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정보는 나한테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피드에 뜨는 뭐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 뭐 2000만 원 버는 방법 당연히 벌 수 있겠죠. 그대로만 따라 한다면은. 근데 하지만 실제로 그냥 돈 버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 버는 방법, 2000만 원 버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들어가면은 뭐 결제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알맹이만 쏙 빼고 그냥 겉핥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유튜브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정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정말 궁금해서 검색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배우는 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만의 트래픽인 뭐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카페 이런 거를 저는 좀 가끔씩 조언을 해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보다 차라리 이걸 하는 걸 전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냥 인플루언서나 공동구매 그냥 계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다가 사람을 모은 다음에 오히려 판매를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게 더 장기적일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하는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내가 인스타도 되게 많이 아는데 오히려 저희보다 잘 팔아요. 진짜 잘하는 공동구매는 땡땡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프리미엄 스토어인데 월 20억씩 팝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업체는 인플루언서는 다이어트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는 인플루언서였는데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런칭하자마자 그냥 바로 월 1억.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그냥 나를 좋아해주고 그런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면 광고비 쓰지 않고 사실 무료 트래픽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순 마진이 엄청나게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광고비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노출을 해가지고 유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스타나 블로그, 카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분들한테 조언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한 분이신 그 미니멀 유목민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디지털 노마드의 정수이신 분이신데 디지털 노마드라는 거는 이제 노트북 하나 들고 뭐 배낭 하나 딱 들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위워크 같은 공유 오피스에서 여기서 일주일 하고 다른 나라 가서 또 뭐 일주일 일 하다가 뭐 그런 삶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멋진 삶이고 좋은 삶이겠어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이 온라인 유통에서는 디지털 노마드가 그렇게 잘 먹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람을 안 만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이지만 사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 이제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자동화 시스템 구축해놓고 뭐 한 달 제주도 가서 산다든지 하는 거는 뭐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돈이 많아야 가능한 이야기다 보니까 내가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삶을 누리겠다 하는 거면은 적당히 버는 게 만족된다면 가능하겠지만은 내가 사업체 키우고 내 브랜드 만들고 뭔가 유통해서 한번 성과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렇게 선호하는 방식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없습니다. 네, 노가다만 있을 뿐입니다. 네, 노가다를 해가지고 아까 동혁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노마드 쪽으로 갈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노가다를 한 10번 했을 때 노마드가 된다고 좀 느끼고 있어요. 저희도 노마드 너무 하고 싶죠. 네, 지금은 저희가 노가다를 뛸 때여가지고 일단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 시간이 거의 밤 12시가 됐습니다. 대표님들 일 다 마치시고 시작해서 거의 대표님들의 노하우를 제가 오늘 진짜 작정을 하고 다 뽑아 먹으려고 시청자분들한테 도움 되게끔 지금 한 5시간 넘게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대표님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실행과 기간, 계획 요거에 대해서 각자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목표는 26년에 저희 브랜드를 매각하는 게 목표입니다. 온라인 사업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각이 그 마지막 정수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근데 그 목표는 시시때때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온라인 세상이라는 거는 진짜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그 트렌드의 변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민감하게 좀 대응하고 뭔가 우리도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이라는 거는 항상 좀 변화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 1년, 2년, 3년의 이런 계획보다는 이번 달, 다음 달 정도만 생각하면서 계속 수정 반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동혁 대표님과 이야기해가지고 같이 일을 이제 공동 대표 동업을 하고자 했을 때 서로의 니즈가 맞았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엑싯이었거든요.
결국 우리가 쇼핑몰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마진 구조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매각시키자. 이 목표가 같았기 때문에 한 방향성을 보고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일단 저도 계획이라는 거는 없어요. 현재에 충실하고 그냥 즐겁게 살면 그 내일도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가짐을 살고 있고 저도 3년 안에 저희 회사를 매각하는 게 좀 목표예요. 그래서 연매출 100억까지 진짜 내년까지 만들고 그 다음 300억, 그 다음에 엑시까지 하는 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좀 바라는 그림입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이렇게 좋은 정보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큰 K 대표님들의 어떤 노하우를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밤 12시 넘었으니까 이제 퇴근하셔도 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